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httpie.io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낸다고 하면은 서버를 켜볼까요? 로컬호스트 3000번 API 그룹스 1번 그룹 유저스 1번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네트워크 탭 들어가서 보시면은 항상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이에요. 자, get 방식인데 저희가 get뿐만 아니라 post라는 것도 있었고 delete, patch 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get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get은 그냥 데이터 조회, 가져오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거는 데이터 생성, 보통 생성을 일컫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포스트는 약간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생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패치는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도 패치란다 하죠. 데이터 수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데이터 삭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이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무조건 get으로 가요.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지 뭔가 수정하거나 하는 post, patch, delete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get으로 생성하는 걸 만들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약간 약속을 좀 하고 쓰는 편입니다. 보통 조회는 get으로 많이 만들고 생성은 post로 많이 하고 패치는 수정 많이 쓰고 이래야 약간 의미 전달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post, patch, delete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httpie 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는데 일단 좀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httpi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사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포스트맨이라든지 아니면 인솜니아인가요? 아니면은 뭐 CUR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HTTP 서버니까요. HTTP 요청을 보내면 HTTP 응답을 주는 그런 서버인 거죠. 설치는 brew install httpi cask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설치가 됐으니까 다시 설치하지 않겠죠. 어쨌든 httpi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잘 되는지 로컬호스트 3000의 API 그룹스 1번 유저스 1번 해서 요청을 보내볼 텐데 꺼놨죠. main.js 켜주고 돌려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폰스 205K 205K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청이 정상적으로 오면은 OK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200이라는 코드가 보입니다. 이거를 스테이터스 코드 메시지라고 해요. 저희가 보낸 HTTP 요청이 잘 응답이 왔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당연히 이 HTTP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HTTP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은 1.1이고요. 그리고 이건 리퀘스트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쌍이었죠. 쌍. 두 개는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get으로 이 경로로 보냈죠. 앞에 로컬호스트는 어디 갔나 보면은 host라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유저가 이제 뭐 썼나, 저희가 httpi라는 걸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유저 에이전트에 이걸 넣어준 거예요.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했으면은 뭐 브라우저 이름 같은 게 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http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저희가 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회원가입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API 일단 그룹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좀 돌려놓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었던 이 유저스에서 아이디에 따라 유저를 찾아와 볼게요. 겟부터 완성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저스에서 필터 해가지고 유저의 아이디가 request params.id 문자열이니까 숫자로 바꿔주고 와 같은 found 유저, 찾은 유저죠. 매치드 유저든 found 유저든 해서 send로 그대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JSON으로 보내줄게요. 저희 이제 JSON을 주로 사용하겠죠. API 서버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실행을 하고 이제 유저스 1번을 보내면 아무것도 안 오네요. 유저스 1번 유저의 아이디 1번 플러스 params id 여기가 유저 아이디로 돼 있죠. id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오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무조건 한 개잖아요. 몇 번 아이디인 유저를 가져와라. 아이디는 무조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반 번호 같은 거예요. 한 반에 1번인 학생이 2번 있으면 안 되겠죠. 10번 학생이 2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3번도 안 될 거고. 이름은 중복될 수 있어도 반 번호는 절대로 중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뭐 닉네임이 같을 수는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죠. 이거는 서비스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 DB에 저장되는 ID만큼은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실수로 다른 사람 걸 가져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고유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필터로 가져오는 건 보통 배열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항상 0번으로 가져올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찾았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아이디가 3번인 유저는 지금 없으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없습니다 라고 오류를 알려줄 수 있죠. 404 RES 리스폰스에 404라는 상태 코드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JSON을 보내주는 거예요. JSON은 이거를 문자로 바꿔서 그대로 응답으로 내보내주는 거였죠. 근데 이 상태 코드조차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가적인 데이터죠. 이게 우리가 실제 준 데이터, 응답이고 이건 좀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라고 부르죠. 이 응답에 대한 정보, 응답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죠. 404를 넣어주면 리소스가 없을 때, 아이디가 3인 리소스가 없을 때 이제 이런 게 가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터스 200.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200만 봤는데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라 보면 돼요.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자동으로 리스폰스가 200번으로 설정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found user length가 0이 아닌 경우죠. 여기는 else 그런 경우는 found user 0으로, 왜냐면 배열이었으니까. 자, 1번 유저를 이제 가져와라 하면은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객체 하나만 딱 잘 가져오죠. 그럼 3번으로 한다면 당연히 오류 not found 404 not found가 뜨면서 사용자가 없다는 다른 객체가 오게 되죠. 이런 식입니다. 오류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겠죠. 만약에 200으로 돼 있다면 사용자가 없다고 하는데 200으로 OK라고 옵니다. 그 논리적으로 좀 맞춰주는 거죠. 404 찾을 수 없다. 200과 404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상태 코드이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알아서 중요한 스테이터스 코드들은 외워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 않아요. 자주 쓰는 것만 계속 쓰게 될 거고, 지금은 이 숫자 코드를 뭐 어떻게 외우라는 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쫙 보여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씩 나올 때마다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et을 수정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하려던 건 post죠. post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는데 link, pass가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괜찮아요. 메소드가 다르니까. 우리는 브라우저를 쓸 때는 get으로 보내지만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HTTP 클라이언트에서는 get을 post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똑같아도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가 실행돼요. post. 자, 그러면 유저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위해서는 body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rq.body 하면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보내볼게요. 그냥 콘솔 로그 말고 제 body를 그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body도 역시 객체예요. 쿼리든 파람이든 패스파람이든 body든 다 똑같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다 객체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 body는 어떻게 넣냐면 여기 body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넣고 제이슨으로 넣어주면 유저네임이 아니라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뭐였지? 네임인가요? 네임이네요. 아이디랑 네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제이슨은 항상 이렇게 다운표가 붙어야 되고 맨 뒤에 이걸 쓰면 안 되죠. 오류를 알려줍니다. 문법 오류를. 이게 제이슨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post로 보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보내면 이제 body가 리스폰스에 뭐 온 게 없어요. 좀 이상하죠? 콘솔 로그를 해볼게요. 다시 실행. 제이슨으로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콘솔 로그를 해도 undefined가 뜹니다. 분명히 body를 보냈는데 저희가 이 보내는 거에 실수한 거는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body는 app.use로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express. 기억이 안 나네요. body parser라는 게 필요합니다. express. 설치를 따로 해야 됐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body parser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const body parser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싱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변환시켜 주는 거였죠. 객체로. 저희가 쿼리 할 때 했었어요. 쿼리 할 때. 마찬가지로 body도 제이슨 형태를 문자열을 잘 바꿔줍니다. 객체로. 제이슨은 문자열이니까 객체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body parser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body parser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duplicate. 일단 해볼게요. duplicate라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버전인가 봐요. 안 되네. 아, 이게 아니죠. HTTPI. 아, 이렇게 보니까 잘 나오네요. deprecate라는 거는 나중에 조만간 사라질 거야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쓰던 거여서 없애버린다는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를 사실
그냥 깡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은 많지 않고 보통 이제 네스트.js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스프링이나 저도 이제 익스프레스를 그렇게 막 엄청 깊게 써본 적이 없어서 옛날 버전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옛날 버전이라 이제 디프리케이트 된다는 것 같고 뭐 새로운 게 있을 거예요. 대안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디는 파서를 따로 이렇게 미들웨어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미들웨어 배웠죠. 이렇게 경로 생략하면은 루트 경로가 들어가는 거고, 유즈는 앞에만 매칭되면은 뒤에 뭐가 붙어 있어도 다 매칭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전부 이렇게 완전히 매칭이 돼야 되지만 유즈만큼은 그냥 앞에만 매칭되면 된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보내면 앞에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신경 안 쓰고 여기만 딱 보고 이 부분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보낸 이 제이슨 문자열이에요. 이거 문자열 이겁니다. 이거를 객체로 변환해 줍니다. JS 객체로 이렇게요.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equest.body에 넣어주는 거죠, 자동으로. 이런 귀찮은 작업들은 보통 서버 프레임워크가 다 해줍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기능이고 이거를 직접 만들려면 쓸데없이 귀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쿼리 파라미터, 패스 파라미터, 그리고 바디까지 전부 다 익스프레스에서 기본으로 지원해주죠. 엄밀히 말하면 바디는 따로 이제 뭘 깔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동으로 다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바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유저스에다가 푸시로 새 유저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냥 request.body를 그대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이 형태니까. 그럼 제이슨으로 이제 OK 라고 보내고 메시지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포스트니까 사실은 아이디를 안 쓰는 게 맞는데 일단은 써볼게요. 다시 아이디가 3번이고 이름이 ABC인 유저를 만들면 이렇게 잘 오죠. 그럼 추가됐는지 보기 위해서 아까 만든 get으로 가서 3번을 날려보면 잘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도 역시 아직 없겠죠. 하지만 4번도 저희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는 보통 사용자가 직접 넣으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아이디 1을 입력하면 아이디 1번인 게 2개가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반번호처럼.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시리얼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은 3번입니다. 왜냐면 2번까지는 이미 있으니까.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시리얼 넣어주고 네임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넣은 다음에 시리얼은 1 올려줘야 되죠. 뿔뿔로 해도 됩니다. 뿔뿔 1을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얼이 처음에 2였다면 이제 2번 유저를 넣고 이 뿔뿔에서 3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시리얼을. 그러면 시리얼이 2가 아니라 3이 돼야겠네. 3 맞네요. 3 맞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API 유저스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는 아이디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생성을 해야 아이디가 나오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용자들이 다 날라갔을 거예요. get으로 4번 사용자 없다고 나오죠. 재실행했기 때문에. 3번도 없었고 2번은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램에 있는 거니까 얘는 재실행하면 무조건 날라갑니다. 안 날라가게 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일단 저희는 아직 DB를 안 쓰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을 다시 하면 날라가요. 그럼 이제 포스트로 name abc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name만 주면 돼요. 그러면 3번 유저를 가져오면 잘 나오죠. 또 4번 아직 없지만 abcxxx로 만들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넣을 때마다, 가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아이디가 올라가게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중복될 일이 없고 사용자가 막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body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포스트, HTTPI를 이용해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는 걸 알아봤습니다.